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 승소 판결 사례고요. 오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분묘 철거 청구 소송에서는 패소했는데 지료, 월세는 인정이 됩니다. 이때 월세를 안 줄 때 다시 소재기에서 분묘 철거 청구에서 이길 수 있는지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이제 월세를 얼마나 안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은 분묘기지권인데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사람이다. 분묘기지권은 승낙형, 양도형, 취득시효형이 있는데 양도형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와 그 분묘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토지를 매각하면서 분묘에 대한 철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자, 이런 취지거든요. 어쨌든 전 소유자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걸로 정리가 되면서 철거 청구는 패소했지만 어쨌든 월세는 이깁니다. 이 월세는 9년치의 월세가 이겼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지상권 관련된 법조문이 분묘기지권에도 적용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지상권과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지상권 관련 규정인 민법 287조가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재산 같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 조문에 따라서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대신 뭘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이 월세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간 안 줘야 되는 건지 안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10개월 정도 있다가 소멸 청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민법 287조 이게 적용되긴 하는데 저희가 판결로 승소했을 때는 이미 9년치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9년치. 따라서 저 2년 요건은 충족된 겁니다. 요거를 많이 혼동하시는데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2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을 하고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뭐 수년치의 지료를 안 준 걸로 이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취득 시효형은 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청구 시부터 지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판을 아무리 오래 해도 꽤 오래 하면 뭐 2년이 훌쩍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양도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판결로 확정된 그 지료가 9년이나 됐기 때문에 2년은 넘은 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판결 확정되자마자 2년이 넘어갔으니까 그 즉시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건 또 안 되죠. 깜짝 놀라죠. 신의칙상 상당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신의칙상 상당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봤더니 명확하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그 사이에 상대방이 지료를 줬다면은 뭐 소멸 청구를 할 수 없죠, 당연히. 근데 지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랬다고 저희가 지료를 달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겠다고 먼저 해야죠. 그게 보통 패소를 하면 패소한 사람이 이자 같은 것도 물기 때문에 주겠다고 연락을 하는데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자,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소멸 청구를 하는데 자신들에게 그 청구도 안 하고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소멸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법원에서 배척됩니다. 상대방은 청구해가지고 패소했죠. 지료를 줘야 되죠. 그 지료를 저희한테 주겠다고 하고 저희가 안 받으면 공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협의해서 돈을 어떻게 내가 받고 이런 걸 상대방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건 전부 배척이 됐고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철거 청구에서는 패소했더라도 지료가 인정됐고 그 인정된 지료가 2년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상당 기간 기다린 후에 즉각
소멸 통고를 통해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경우에는 철거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자,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이 문제는 제 책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705쪽 이하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제가 공부해 가지고 써놓은 거를 실제 접목시켜서 승소한 사례죠. 자, 오늘은 제 판결 승소 사례에 대해서 강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